자, 이스라엘 하마스 저희가 매주마다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뭐 지상전이 사실상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안보 네. 뭐라 그랬죠? 안보를 우리가 통제한다 그랬나? 뭐 안보 질서를 하여튼 그거 가자지고 네, 수립하겠다. 무기한 네. 새로운 안보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무기한적으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가자지구 재점령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해법과도 좀 동떨어진 것이고 이스라엘만 그냥 마이웨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 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 뭐 치열한 그 또 끔찍한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중동 관련한 전문가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말씀하시고 국민들의 또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슨 뭐 보니까 알자지라에서 방송한 거 보니까 뭐 10분의 어린이 한 명이 뭐 사망한다. 뭐 이런 정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가자 지구는 지금 생지옥입니다. 생지옥. 그래서 저는 그 이스라엘 그 가자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이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지상전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상전은 이미 시작한 거였어요. 시작했다. 네, 이미 개전 초기부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상전을 하려고 다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지상전을 살라미식으로 천천히 하냐 하면은 곧바로 가자를 쳐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단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가자를 쳐들어갈 수 없냐 하는 거는 뭐 많은 전문가들과 저도 이 시간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네. 근데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도 지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 예. 우리가 이른바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 또는 이스라엘과 아랍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지금까지 늘 네 차례 중동 전쟁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47년 48년 1차 중동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 중동 전쟁, 뭐 수에즈 전쟁이라고 그러죠. 3차 전쟁, 6.1 전쟁, 그다음에 4차 중동 전쟁, 1973년에 있었던 이 네 차례 전쟁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네 차례 전쟁은 이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에서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중동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고 그리고 중동의 또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관계 개선을 또 하고 있고 해왔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중동 전쟁을 가지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걸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계속 네 차례 중동 전쟁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차례 중동 전쟁을 분석하는 거는 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에 정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중동 전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앞으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걸 참고하기 위해서 중동 4차 중동 전쟁 같은 것들을 열심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네 차례 중동 전쟁을 볼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1998년에 1차 가자 전쟁. 네. 이제 편의상 그렇게 붙입니다. 이스라엘 가자와 이스라엘과의 수차례 어떤 그 전투가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큰 것만 하려면은 98년 1차 가자 전쟁, 2012년 2차 가자 전쟁, 네. 2014년 3차 가자 전쟁 이 세 차례의 가자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2021년에도 또 이스라엘과 가자에서 큰 충돌이 있었고요. 그다음 2006년도에 이번에는 이제 가자가 아니라 레바논과 이스라엘에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쳐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쳐들어가서 헤즈볼라하고 또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세 차례의 가자 전쟁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한 전쟁에 대한 그 경험을 가지고 전쟁 교리를 발전시키려고 했는가 네.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장 최근에 이제 2016년 전쟁을 할 때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그 현재 가자 지구에 있는 땅굴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가자 터널이라는 그 네. 땅굴이 뭐 가자 터널이 한 500km 연결돼 있다고 그러는데 500km가 될지 600km가 될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 3차 가자 전쟁 때 이스라엘이 공습을 하고 가자 지구에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 가지고 가자 터널들 다 폭파시켰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폭파시키지 못하고 뭐 이스라엘이 뭐 발표한 것도 그냥 정확하게 어느 정도 파괴됐는지는 뭐 알려지지 않습니다. 100km 이내로 뭐 파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가자에 들어가 3차 가자 전쟁을 하면서 하마스를 싹쓸이 못 해버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가자 터널을 완전히 폭파시키기 어렵고 그리고 시가전에서 이스라엘의 피해가 너무나 크고 그렇기 때문에 못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제가 이제 첫 번째 방송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마스가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간인 1,400여 명이 죽고 그렇죠. 200여 명의 민간인을 납치를 했습니다.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정말 이것도 전쟁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끔찍하게 이제 불길하게 예측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어 못하겠구나, 미국도 제어 못하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때 이스라엘은 전면전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하마스를 완전 끝장내버리겠다.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거는 2016년 2014년 가자 3차 가자 전쟁 때 자신들의 경험 그래서 이건 곧바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괴멸당한다. 그래서 그때도 완전히 못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남부 레자비 사막 지역에다가 가짜로 모형 땅굴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땅굴을 어떻게 폭파할 것이고 땅굴을 어떻게 침입해 들어갈 까 이런 훈련도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교한 작전을 짜가지고 그 작전에 입각해서 살라미 전술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가지고 요인들을 암살하고 그러게요. 하마스의 주요 시설들 타격하고 터널도 이제 공격. 터널도 지금 그렇죠. 네. 파이사 공격하고 그러면 이제 탱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래 이제 지금 전면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설로 말했습니다만은 네. 발단 전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다음에 종말 많이 된다면은 이제 지금 전개를 넘어서 이제 전면적 충돌로 이제 위기의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결말로 나아지는 않고 더 이스라엘 완전히 가자 지구를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내 버리겠다는 거기서 이제 인류의 또 다른 비극이 지금도 비극이고 창극입니다만은 인류 역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처참한 비극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휴전도 아니고 일시적인 교전 중지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은 밀어붙이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하마스를 아예 말살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마스 대원을 향한 공격을 하지만 그 가운데 민간인 피해도 점점 커질 것이고 자 하마스 대원을 다 공격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할 것처럼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국제법 위반이죠. 국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이제 전쟁 범죄인 거고요. 전쟁 범죄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거는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의 관계를 보면은 애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 그때 이제 영국이 사실은 가장 큰 원인 제공자죠. 영국은 이제 발포 선언을 통해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은 또 왜 그랬냐면은 노스차일드라는 유대인 금융 가문이 금융 재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금융 재벌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음모론에 자주 등장하는 이 노스차일드로부터 노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전쟁 자금 노스차일드로부터 다 받고 그런 노스차일드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이스라엘 건국하는 걸 해주겠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야기했던 슬로건이 뭐냐면은 민족 없는 땅에 땅 없는 민족을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땅 없는 민족이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민족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설정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팔레스타인은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거기가 민족 없는 땅입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땅 없는 민족인 건 맞죠.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설정이 잘못됐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원래 이렇게 시오니즘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된 거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 이제 19세기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가문에서 있었던 유대인 기자가 있습니다. 헤리칠이라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나름대로 굉장히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유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지구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진보한 그런 나라로 프랑스가 이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에서
그 드레피스 사건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 군사 기밀을 넘겨준 사건이 생기는데 그 드레피스라는 사람이 유대인 장교가 간첩이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드레피스 사건이 생깁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지식인들이 이거는 드레피스는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했는데 헤르츠르라는 사람이 이거 정말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자유평등 박애의 그 이념을 실현하고 있는 굉장히 진보한 이 나라인 프랑스에서조차도 유대인이 이렇게 탄압하니까 야 우리 이렇게 땅 없는 우리 유대인이 너무나 안타깝다. 서럽다. 네, 서럽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헤르츠를 얘기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나그네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시오니즘 운동이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건국됐어요. 그렇죠. 이 과정이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런데 이제 네. 이 과정에서 지금 또 벌써 이제 70년이라는 세월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70년 세월 흐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막 꼬이고 막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피해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그 어떤 팔레스타인의 급진적 과격 단체들이 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하고 막 테러하고 막 폭탄 테러하고 유인 암살하고 막 네. 이런 것만 부각시킵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나는 피해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또 팔레스타인은 우리는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그렇죠. 그래 우리가 피해자다 그런 답답하죠. 거예요. 예. 서로 자기가 피해자라고 그러고 서로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그러고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막 얽히고 설키고 복잡해져 가지고 누가 옳았냐 누가 그렇냐를 따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지금 70년 역사가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다고 하마스가 그 1,400여 명의 민간인들을 죽이고 그 200명의 민간인들을 납치해가고 이것 전쟁 범죄입니다. 그렇죠. 근데 하마스가 이런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것이 문제인데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렇게 심지어 10,000명에 가까운 민간인들 죽이고 어린이들 여성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것은 더 심각한 학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에서 두 악마들이 싸우고 있다. 그 가운데서 애꿎은 민간인들과 여성들만 죽어가고 있다. 어린이들만 죽어가고 있다. 제가 네.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대목에서는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이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거는 이스라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전쟁 범죄다. 이거를 계속 규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하마스가 공격했으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복수는 정당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막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막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순간순간이 역사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게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그래서 문제의 해법을 찾을 때 네. 이스라엘의 이런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에 남긴 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해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마스 잘못도 마찬가지로 기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이 현재 완전히 그 하마스를 싹쓸해버리고 뭐 팔레스타인을 다시 점령하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제법적으로도 불법인 거고요. 해법은 그렇기 때문에 해법을 계속 제시해야 됩니다. 해법은 네.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미 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두국가 해법 이거 네, 말씀하시는 두국가 해법 거예요? 예. 당연히 두국가 해법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예, 인정해주고 그렇죠. 두국가로. 그리고 이제 그 두국가를 하기 위해서 그 경계선은 67년 6.1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요르단 서한 지구 그리고 가자 지구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고 네. 이건 사실은 원래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전체가 팔레스타인 땅이었는데 그냥 그만큼만 67년 네. 이전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팔레스타인 사람도 있을 것, 또 이스라엘 사람은 동의하지 않을 것.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또 이것조차도 제대로 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 서한 지구에 지금 이미 그건 사실상 이스라엘이 서한 지구를 정착촌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거의 70만이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국제 사회는 두 개의 국가. 네. 그래서 요르단강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국가다. 이 원칙을 우리는 계속 이야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압력을 넣어야 된다. 네. 이스라엘은 정하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팔레스타인에서도 팔레스타인 땅 전체가 하마스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을 쫓아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하마스는 생각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합의할 수 있는 해법은 두 개의 국가로 가되 그 국경선은 67년 이전 상태. 다시 말하면은 요르단강 서한 지구와 정착촌 예. 전에. 그 요르단강 서한 지구와 그 가자 지구는 이제 팔레스타인 국가다. 그리고 네. 정착촌 문제는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뭐 이집트라든가 이스라엘 당국이라든가 이런 사우디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이 문제 해법 찾아야 돼요. 그들에게 찾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무참하게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음. 전쟁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계속 듣지 않고 네. 막무가내로 계속해서 혼자 이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사실 그 뭐 허공에 대고 메아리 뭐 기다리는 것처럼 음. 그냥 소리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치지 말고 미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여론을 모아서 이른바 학살로 우리가 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이 비극을 끝내고 그리고 뭐 이스라엘의 재점령 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음.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평화 공존할 수 있는 네. 그런 해법을 꼭 만들어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조금 뭐 늦게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좀 진행했는데요. 네. 끝나는 시간은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짧게. 예, 짧게요. 네,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늦었습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다음부터 네. 정시에 와서 네, 정시에 끝내서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는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네.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